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영상의학과 이덕희 교수입니다. 이번 뇌혈관 에세이 비파열 뇌동맥류 내가 좋아하는 이 커피 계속 마셔도 될까요? 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제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커피가 뇌 혈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굳이 끊으실 필요까지는 없겠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지만 하루에 석 잔, 많아도 넉 잔 이상은 마시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억하실 것은 고지혈증 있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드립 커피와 같이 필터로 여과한 커피가 더 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커피에 대한 제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커피의 메인 성분은 이겁니다. 카페인이죠. 이 커피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단순한 기호식품으로 보기에는 그 신경각성이라는 그런 양리작용이 있는 카페인 함량이 매우 높잖아요. 그래서 커피가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근데 이 커피가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커피에는 카페인 이외에도 성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카페인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개별 세포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 카페인에 대한 유전적인 영향이 있어가지고 개인별 감수성도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음용 결과의 차이와 또 그 장기적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마실 때의 그 음용 효과에 의한 건강에 의한 영향이 또 다르고 이래서 연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가는 느낌이고요. NEJM이라고 하는 의학 분야 최고 저널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게 리뷰 논문이 한번 올해 발표되었습니다. 이제 리뷰 논문이니까 여러 논문들을 이제 보고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논문들에서 우리 인체 기관에 커피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대부분 긍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간 경화를 늦춘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할 게 이제 뇌와 그 혈관계인데요. 혈압을 일부 올리기는 하지만은 이게 계속 마시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정도다. 뭐 이런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뇨라든지 내분비 기관에도 긍정적인 그런 효과를 보여주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전에 나왔던 논문인데요. 하루에 4잔 내지 5잔 정도의 커피를 지속적으로 드시는 분들이 사망률이 낮더라는 보고입니다. 이와 같이 커피가 우리 인체에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영향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비파열 뇌동맥류에서는 과연 어떨까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 아쉬운 게 말이죠. 연구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 뇌동맥류와 관련된 커피에 대한 연구들은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뇌와 뇌혈관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알아봄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파열 뇌동맥류의 특성과 맞추어서 도움이 될지 해악을 끼칠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비파열 뇌동맥류에 미칠 수 있는 커피의 생리적인 영향은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뇌혈류에 미치는 영향, 뇌동맥의 혈압, 혈류, 혈관의 직경 변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면 혈류 변화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보고, 또 하나는 이제 혈관 내피세포의 건강에 도움이 되냐 아니냐 이런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두 가지 관점인데 먼저 주로 이제 뇌 혈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걸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일반적인 전신 혈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커피를 마시지 않다가 마시게 되면 부신을 자극합니다.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물질이 이제 나오는 노르에프네프린 같은 이런 물질이 분비를 촉진하고, 그러면은 심장
박동이 증가하고 박출량 증가, 혈압이 상승하는데 그 정도가 우리가 가볍게 이렇게 뛸 때나 뭐 이렇게 속보를 할 때나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런 심혈관 변화 정도라고 합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면요, 뭐 복잡한데 여러 군데 볼 필요 없으시고,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를 마시기 전 30분, 60분 경과에서 보면 그 직전과 비교해서 혈압이 조금 증가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60분에 이제 피크가 되는데, 가볍게 뛰는 정도의 운동을 했을 때 나타나는 혈압 변화 정도도 아니거든요. 아주 미미한 혈압 상승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습관적으로 커피를 드시는 분 같은 경우에 고혈압 환자라고 해도 커피 때문에 혈압이 더 상승을 한다, 뭐 이런 우려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토요일 저녁이나 일요일에 욱신욱신 두통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 뇌혈관 그리고 뇌경막을 포함해서 이렇게 뇌막이 있거든요. 여기에도 이제 혈관이 분포되어 있는데 이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생기는 혈관성 두통인데, 이 기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요, 평소에 직장에서는 뭐 이렇게 일을 하다가 거의 습관적으로 커피를 마시게 되죠. 근데 주말에 이제 집에 있을 때는 커피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경우에는 굳이 그걸 또 마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커피의 영향으로 전신의 혈관이 이렇게 수축되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뇌혈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러고 있다가 커피를 안 마시니까 혈관이 원래대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혈관성 두통이 발생하는 거고, 이럴 때 이제 커피를 다시 마시면 또 감쪽같이 그 두통이 없어지는 그런 현상인데요. 이런 두통까지 유발할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커피에 있는 카페인이 혈류에 미치는 영향이 혈압 상승이 미미하다 할지라도 상당하다는 것은 이제 일단 우리가 인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교적 최근까지 2010년도에 모스토프스키라는 연구자가 주장한 대로 커피를 마시면 30분 정도 되면 이제 카페인이 흡수되기 시작해가지고 한 45분 정도 되면 아주 제일 피크에 오른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피를 마시고 1시간 이내에 가장 뇌혈관에 문제가 많이 생길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우리 말초혈관 같은 경우에는 커피를 마시면 혈관이 수축하고 박동성이 커집니다. 커지면서 혈류도 빨라지고 이런 그 상황이 발생하는데, 뇌혈관에서는 도플러 검사나 이런 걸 통해서 혈류 속도도 측정할 수 있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보면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히려 혈류 속도가 더 떨어지는 게 또 이상하고, 박동성도 오히려 조금 더 떨어지는, 지거나 거의 변화가 없는 형태로 보이는 게 너무 이상하다, 좀 설명하기 어렵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게 최근까지의 관찰 결과인데요. 카페인이 각성을 일으키는 메커니즘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은, 우리 그 뇌세포 신경 활동을 막 할 거 아닙니까? 그 세포 내에서 ATP가 소요되고 그 아데노신이라는 게 이제 막 농도가 증가하면 이게 일종의 피로 물질이거든요. 각성이 떨어지는 거죠. 내 기능도 조금 이제 저하가 되고 이제 피로한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아데노신이라는 거는 또 농도가 증가하면 혈관을 확장을 시킵니다. 근데 카페인이 이 아데노신을 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졌던 뇌 기능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각성을 일으키게 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아데노신에 의한 혈관 확장을 다시 되돌려 놓는 거죠. 혈관이 수축이 되는 겁니다. MRI를 이용해서 혈류를 측정을 해보면 커피를 마시기 전 조금 더 컬러풀 할수록 내 혈류가 더 높은 겁니다. 감소하죠, 커피를 마시고 나니까. 근데 여기서 뇌혈관 수축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혈관이 좁아졌으니까 혈류 속도도 빨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베르누이의 그 원리인 거 아닙니까? 뇌 혈류가 갑자기 빨라지면
뇌동맥류 같은 경우에는 혈류 부담이 갑자기 증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코 바람직한 상황은 아닌 거죠.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요. 요 뇌혈관 사진인데 동맥류가 있는 중뇌동맥이나 이런 제법 큰 혈관들은 이런 정도의 혈관들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한 카페인에 의해서 아데노신이 억제되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한 부분은 매우 작은 혈관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혈관들이죠. 이런 혈관들에서 생긴 현상입니다. 그걸 우리가 세동맥이래요. 그래요. 아주 미세한 작은 동맥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마치 조그마한 관략근 같이 생긴 게 있습니다. 그게 수축을 해서 혈류량이 감소를 하는 거죠. 혈류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혈류 부담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것만 보면 카페인에 의해서 혈류량이 감소하고 혈관이 수축되는 것은 사실이나 혈류 속도의 증가 등 동맥류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현상까지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뇌 혈류 부분은 대강 정리가 되었죠. 다음은 이제 두 번째로 혈관 내피세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는데요. 또 다른 이제 추가적인 얘기가 좀 더 돼야 되는데요. 카페인 외에 커피에 포함된 다른 성분들도 상당한 우리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폴리페놀 일종인 클로로제닉 산도 있고 또 이제 항산화 작용을 하죠. 그 다음에 유분으로 카월, 카페스톨 뭐 이런 물질들도 이제 좀 얘기가 되어야 되고요. 그 외에도 뭐 무수히 많은 성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커피를 어떻게 추출하느냐에 따라서 이 성분들이 얼마나 많이 포함될 수 있느냐, 어떤 성분이 여과되었느냐 뭐 이런 건데요. 대표적인 게 그 필터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유분에 해당되는 카월이나 카페스톨 같은 거는 이제 이렇게 필터링이 되는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혈관 내피세포에서 일어나는 일은 카페인 자체도 물론 그 영향을 미치는데 굉장히 복잡해요. 혈관 내피세포의 활성 물질이라고 우리가 이제 배웠죠. 산화질소의 농도를 높이는 쪽으로도 가기도 하고 또 낮추는 쪽으로 가기도 하고 그걸 직접 하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하기도 하고 굉장히 복잡해서 그 네트 계산을 해보면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지가 좀 불확실하더군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될 것은 카페인 외에 다른 성분에 의한 영향이거든요. 근데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폴리페놀은 혈관 내피세포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미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카페인 외에 다른 생리 활성 물질이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새로 하나 더 알고 지나가셔야 될 그 용어가 산화 스트레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활성산소의 그런 균형이 깨져가지고 세포 수준에서 이제 산화 스트레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커피에 포함된 클로로제닉 산하고 하이드록시 하이드로퀴논이라고 하는 산화 물질이 또 있어요. 이게 두 개가 균형을 어떻게 잘 이루느냐 하는 거가 되겠는데 클로로제닉 산이 우세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유분에 포함된 카페스톨과 카월이라고 하는 성분은 우리 몸의 중요한 대사 과정에 대부분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딱 하나, 요 카페스톨이라는 게 그 담즙 형성을 좀 이렇게 저해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담즙의 주 원료인 콜레스테롤이 소모되지 못하고 이렇게 혈중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니까 고지혈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콜레스테롤, 특히 그 LDL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 같은 경우에는 드립커피, 필터링한 드립커피 쪽으로 조금 드시는 게 좋겠다. 그 얘기가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카프 커피 있죠. 이 경우에도 카페인이
이 함량이 매우 낮아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카페인 이외의 그런 유효 성분들이 우리 생리 활성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우리 간에서 카페인이 대사가 되거든요. 사이토크롬 P450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에서 이게 대사가 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특정 변이가 일어나는 경우에 여기에 활성이 떨어지고 이러면 어떤 분들은 커피를 맹간히 마셔도 듬듬한 그런 경우가 있고 어떤 분들은 완전히 반대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제가 하루에 석 잔, 많아도 넉 잔 이상은 드시지 마세요 했지만 이건 개인별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평균적으로 그렇게 드시라는 거니까 이제 자기가 커피를 잘 마시는 체질인지 아닌지 아시잖아요. 이제 맞춰서 커피를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커피가 뇌 혈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커피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굳이 끊으실 필요까지는 없다는 걸 이제 아셨고요. 그렇지만 적당량 마시면 좋겠습니다. 석 잔 내지 넉 잔. 그리고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커피 양을 줄이시거나 여과된 누릿커피 쪽으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